집합금지 제한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원 받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 부가가치세 470만원 도로 가져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없는 쫓겨납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 700만 소상공인 비상행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방역 지침을 따를 것을 강요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와 영업상의 손실을 입혔다.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선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적 동참에 덩어리 낸 것을 맡듯 협조해 왔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먼 발에 오줌 누기식 정부의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라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2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헌법 정신이 있음에도 법률 미비로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 행위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다. 결국 법률 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고, 법률 시행 이전에도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전국 지원 사례는 차고 넘친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은 소급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 원이 전부다. 다 죽고 나서 얼마 남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 소상공인 비상행동을 발족한다. 소상공인 비상행동은 재난극복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의지와 지혜를 모으고 앞장설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수급하여 적용하라. 하나,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가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한다. 2021년 3월 16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정치를 위한 전국 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안녕하십니까. 보성 PC게임 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자영업자를 병들게 했으면 저희 자영업자를 치료해주는 것이야말로 방역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야말로 그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영업자들은 그 부분을 꼭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차성민 헬스클럽 단장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살기에 나왔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먼저 헬스장에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1년 동안 안 오는 상태에서 집합금지 제한, 대기업들은 건들지도 못하시면서 지하철은 더 많고 헬스장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빠지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서는 동물감염법을 바꿔서 570억 보상을 해줬습니다. 삼성병원은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왜 죽입니까?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1억 대출하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1년 동안 수입도 없는데 대출해서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집합금지 제한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원 받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 부가가치세 470만원 도로 가져갔습니다. 돈도 못 부는데 세금 안 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다음달 월세 밀리 4,100만원 때문에 퇴거조치 중입니다. 진짜 살려고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음달 쫓겨납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불을 닫고 폐쇄 조치까지 해서 저희들이 행정당국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겁니까? 코로나 병균이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은 피해서 갑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좋은 대출 대책에 기대를 했지만 신용이 안 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략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대출이 되는 사람은 채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꽁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무이자로 신용 가리지 말고 죽기 전에 장례비 지급하지 말고 대출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출도 안 받고 뛰어먹지 않습니다. 이 사태가 해결이 되면 정부에 꼭 갚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중기벤처위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문제에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녁이 되면 저희 지역에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찔끔찔끔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께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융자를 통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융자도 튼튼하게 신용 결국과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열심히 도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공대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비상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과연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국민들이 닦아주셔야 되고 언론인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업할 수 있는 정당한 환경, 거리두기를 제대로 정말 과학적 근거를 해서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살아보겠지, 살 수 있겠지 했지만 수많은 매출 감소를 인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정부 여당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몇 푼 안 되는 재난지원금 그걸 갖고 있는 이분들은 도저히 앞날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향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당은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사용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겠답니다. 소득 적용 없는 손실 보상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희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한자위에 올라온 당론은 미래 앞으로 있을 손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저희 한자위의,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은 이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희 당론으로 의원분들이 하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아마 내일서부터 법안 소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비록 숫자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국민들의 의지를 갖고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희는 이것이 정말로 저희가 해야 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많은 의원분들이 상임위가 없는, 오늘 회의가 없는 의원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들이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매출에 있던 감소에 대해서 최소한의 매출에 따른 영업 금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는 거고, 방역 조치를 적절히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요구마저도 정부가 외면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한다면 자영업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외면받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리고 국가의 이유가 제대로 독립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은 국가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통령의 사과에 주목합니다. 야당의 요구나 국민 3분의 2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믿음이 다시 싹 트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그리고 공사 직원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덕도와 KTX 인근 8만 평 노른자 땅을 소유한 오고돈 전 시장 일가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세종, 화성, 포천 등 다른 지역의 투기 정황까지 넘쳐납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전역을 이미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2사 부동산 정책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갓 출범시킨 국가수사본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2기 신도시 때 검찰의 조사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재발될까 봐 두려워 검찰 그리고 감사원 투입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이 온 마을에 타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숙련된 소방관을 손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및 청와대 전수조사를 포함한 사태 해결, 그리고 입법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입니다. 잘못된 24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그 집값의 공시지가까지 단박에 19%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고 합니다. 마포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52%나 올랐고 민주당의 수도 이전 논의로 시끌벅적했던 세종시는 공시지가가 무려 71%나 올랐습니다.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까? 이참에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입니까?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60여 가지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당장 은퇴하신 어르신 2만 명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12만 원씩 새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벌이가 없는 어르신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거 포함된 지역 가입자들도 역시도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세수 늘리려 집값을 올렸다는 말까지 나오자 기껏 내놓은 설명이 고작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지긋지긋한 편가르기입니다.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세수 늘리려 집값을 올렸다는 말까지 나오자 기껏 내놓은 설명이 고작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지긋지긋한 편가르기입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언제 또 조정될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60여 가지 부담금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국민을 원숭이 정도로 취급하는 조삼모사 정부입니다.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있겠습니까? 표심을 매수해야 할 때마다 선심 쓰듯 지원금을 쥐어줘야 하니 아무리 세입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공시지가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버텨낼 자신이 있으면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네.